자, 영어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전 진짜 실력이 되는 영어 이정주고요. 이번 시간 우리 두 번째 만남인데요. 오늘도 즐겁게 또 힘차게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요,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 문제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신 거 맞죠? 자, 먼저 우리 스텝 1의 문제는요. 보기에서 밑줄 치부분의 문장 성분을 찾아 해당 알파벳을 빈칸에 써라. 이런 식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영어가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볼 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형식을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보면 1번에 봐봐. She drank. 그녀가 마셨다라는 거야. 뭘 마신 거니? Water. 물을 마신 거죠. 주어 나와주고 동사 나와주고 그렇죠. water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나와줘갖고 그녀가 뭘 마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녀가 마셨는데 뭘? 물을 마신 거죠. 뭐야 여러분들? 목적어니까 우리 목적어는 object. 간단하게 O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watered the flowers. 요번에 보니까 water에다가 ed가 붙었네요. 여러분들 water가 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 그렇죠. 물을 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여기는 당연히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으로 표현해 준 거고요. 그녀가 물을 줬다. 어디다 물 준 거야? The flowers. 꽃들에다가 그 꽃들에다가 물을 준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동사 자리 왔기 때문에 우리 동사는 verb. 우리 간단하게 V로 표현해 주는 거고 정답 맞추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합니다. 2번이에요 여러분들. The soup tastes delicious.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taste란 동사 여기는 뭐 주어에 맞게 s가 붙었는데요. 이렇게 delicious. 맛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니은 받침 끝나면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 주는 말 우리 형용사라고 얘기하죠. taste란 동사가 형용사가 뒤에 오게 되면 뭐뭐한 맛이 나다 라고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직역하게 되면 그 스프가요 맛있는 맛이 난다. 뭔 소리예요? 그 스프가 맛있다는 얘기. 어쨌든 더 스프는 그렇지요. 우리 주어 자리 나와줬기 때문에 subject 우리 간단하게 s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됐나요? 반면에 똑같이 더 스프가 사용됐지만 2번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가 already 이미 ate 먹었대요. 뭘 먹은 거야? 그 스프를 이미 먹은 거죠. 먹었는데 뭘? 그 스프를 당연히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O를 정답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뭘 좋아하는지 대상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우리 문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like가 여러분들 좋아하다는 의미잖아. 근데 뭘 좋아하는지 목적어 나와줘야 되잖아. 그치요? One of my classmates.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목적어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 O를 정답 써주면 되겠고 똑같이 보세요. 주어 나와주고 동사 나와주고 one of my classmates 왔으니까 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one of my classmates 이것도 목적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동사의 종류가 달라졌죠. like는 얘 자체가 좋아하다. 그러니까 뒤에는 뭘 좋아하는지 뭐뭐를 해당되는 말이 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목적으로 보는 거고 반면에 여기 여러분들 뭐가 사용됐죠? 동사가 비동사, she에 맞게 지금 is가 나와준 거야. 여러분들 비동사 뜻 뭐예요? 기본적인 의미 그렇지요. 뭐뭇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그럼 봐봐. she is, 그녀는 이다. 그녀가 뭔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리면 안 돼. 그녀가 뭔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이 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비동사 여러분들 뭐뭇이다라는 의미일 때 뒤에는 앞에 주어가 뭔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는 보라는 것이 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녀는 뭐예요 여러분들?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이다. 얘는 뭐야? 보니까 우리 compliment C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자, 목적어랑 보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 목적어, 보어 구분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형태상으로는 어쨌든 주어 동사 나와주고 one of my classmates 두 번째 문장도 주어 동사 나와주고 one of my classmates 이게 왔기 때문에 아니 이게 왜 하나는 목적어 하나는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호라고 얘기할 때는요. 봐봐.
앞에 나오는 주어랑 보호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퀄 관계가 성립되죠. 뭔 소리냐? 그녀가 자체가 뭐예요? 그녀가 이퀄 뭐야? 그녀는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녀 여러분들. 맞지요? 반면에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와줬을 때 이 목적으로 나와준 one of my classmates. 이거는 앞에 나오는 주어라 이퀄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좋아하는 건데요.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 내 자체가 나라는 사람이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목적으로 보는 거야. 무엇을 뭐뭐로 해당되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얘가 앞에 나오는 주어가 좋아하는 대상. 바로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는 그게 나는 아니야. 그치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녀는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지요. 그녀가 바로 나의 반 친구들 중에 한 명. 이퀄 관계 성립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 우리가 보호라고 보는 거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목적에 해당되는 말이 되는 거죠. 됐지요? 자, 3번 문제까지 우리 풀어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4번이에요. I like rain better than snow. 자, 일단 우리 1학년 때 공부했던 표현 기억나시나요? like 나와주고 뭔가 나와준 다음에 better. 뭐 기억 안 나는 친구 쌤이 알려드리잖아요. 뭐뭐를 더 좋아하다. 해석에서 여러분들 지금 rain이 뭐로 사용되는지가 나와주네요. 뭐야? 비를 더 좋아하는 거지요. 목적어입니다. 당연히 5가 정답 되겠고요. I like rain better than snow. 뭐야? 나는 비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than이 뭐뭐보다죠, 여러분들. 뭐보다? 눈보다 비를 더 좋아한다. 비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돼갖고 지금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준 거죠. I like rain better than snow. 나는 눈보다 비를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like 뭐뭐 better가 뭐뭐를 더 좋아한다. 결국 뭐뭐를 해당되는 분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rain에 ed가 붙어줘갖고 동사죠, 여러분들. 근데 과거형 나와준 거야. 비가 왔다라는 거죠. 우리 날씨를 얘기할 때 주어로 나와준 it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온 거죠. 동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V가 정답 되겠고 그 verb. It rained a lot all day long. A lot이 많이죠. 많이.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5번. 첫 번째 문장, 이거 해석 안 됐던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해석되셨나요? 여기는 consider란 동사의 또 쓰임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쌤이 여러분들 영어는요, 동사가 너무나 중요한 언어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동사가 실제로 문장 가운데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걸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consider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 뒤에 나온 거 A라고 치고 A 뒤에 나온 걸 B라고 친다면 빈 공간 많잖아. 우리 교재에 옆에 적어줘야 돼요.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자, 그럼 해석되지요. 우리는 여긴다라는 거야. 누구를? 탐을 a great dancer. 뭐라고? 훌륭한 댄서라고. 대단한 댄서라고 여기는 거예요. 해석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장에 한번 구조를 분석해 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되겠고요. 탐을 뭔가 뭐로 여기는 거죠. 그렇죠? 뭐뭐로 해당되는 우리 A 부분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탐이 여러분들 당연히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탐을 뭔가로 여기는 거야. 뭐로 여기는 거예요? A great dancer. 훌륭한 대단한 댄서라고 여기는 거야. 자, 대단한 댄서인 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A 부분 여기는 탐이죠. 목적어죠.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왜냐면 consider가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얘만 나와주면 탐을 여기다. 뭘 여기는데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뭐에 해당되는 말이 지금 뭐예요? A great dancer. 대단한 댄서예요. 그리고 이 대단한 댄서는 결국에는 앞에 나와주는 목적어, 선생님이 뭐 A라고 표현해 준 거 탐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호에 해당되는 거야.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 맞지요? 그러니까 compliment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쌤이 아까 보호 같은 경우에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얘기했잖아. 뭔가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뭔가랑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탐이 바로 뭐예요? 대단한 댄서예요. 그렇죠? 보호로 사용될 때는 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고 우리는 탐을 대단한 댄서로
여긴다. 훌륭한 댄서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무용수로 여기는 거죠. 됐지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똑같이 a great dancer가 왔지만 다른 쓰임이에요. 우리는 만났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난 대상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 대상 자리에 그렇죠. a great dancer가 온 거야.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O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훌륭한 한 무용수를 만났다. 대단한 무용수를 한 명 만났다.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는지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됐나요? 자, 우리 스텝 1에 우리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힘내자 이제. 스텝 2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 요번에는 밑줄을 다 거놓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수식어구 이거를 한번 표시를 해보란 이야기예요. 일단 1번에 I가 당연히 주어겠죠, 여러분들. 내가.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call. 우리 call이 부르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렇죠. 전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고요. 어쨌든 여기는 뭐 불렀다, 전화했다, 동사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른 거야?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이게 그런데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부르는 동작 또는 전화하는 동작이 대상이 된 거, 그 동작이 행해지는 대상이 된 게 이제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누굴 부른 거야? 나의 여자친구를 또는 나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my girlfriend는 당연히 여러분들 목적어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 O로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됐지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문장은요. We were sitting. 일단 we가 당연히 주어고요. 우리는 were sitting. 앉아 있었대요. 동사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사실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we were sitting. 우리 앉아 있었어. 이거 충분히 문장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치요? 그럼 뒤에 나와주는 on that bench는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수식해주는 말이에요. 앉아있었는데 어디에 앉아있었던 거야? On that bench. 저 벤치에 우리가 앉아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앉아있었는데 어디에 앉아있었는지 장소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거죠. 동사 꾸며주는 거. 앉아있었는데 어디에? 저 벤치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M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생략해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We are sitting. 맞지요?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준 부분은 없어도 되는 말이야. 수식어구에 해당이 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the baker,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겠죠? 그 제빵사가 그 다음에 made,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만들었다 라고 해석하게 되면 뒤에 나와준 us가 목적어죠. 그러면 그 제빵사가 우리를 만들었다? 제빵사가 빵 만드시는 분인데, 빵 굽고 이제 과자 굽고 이런 분인데 사람을 만드시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뒤에 또 some cookies, 몇몇 쿠키들 이게 또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make란 동사가 물론 뭐뭐를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얘가 또 그렇지.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라는 의미로 목적어 2개 취해주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목적어 2개로 나와줄 때는 앞에 나와준 부분이 우리말로 뭐뭐에게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준 부분이 자, 뭐뭐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형식 공부할 때 이거 4형식 문장 구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 어쨌든 make라는 동사가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목적으로 보는 거고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도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빵사가 만들어줬는데 누구한테? 우리에게 몇몇 쿠키들을 만들어줬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의 소리 나와줄 때 동사 뒤에 둘 다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4형식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텝 2의 4번 문장 He became blind after the accident. 자, 보세요. 그가요 당연히 주어겠지요. 그 다음에 become이란 동사에 여러분들 과거형이 나와줬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동사예요. become이 뭐예요? 뭐뭇이 되다 또는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가 나와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뒤에 보니까 blind라는 여러분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네요. blind가 뭐예요,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는, 눈이 먼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자, 그럼 뭐야? 그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blind를 뭘로 봐줘야 될까요? 만약에 he became 까지만 써주게 되면 이게 문장이 될까요? 그가 되었다. 아니 뭐가 됐는데 어떤 상태가 됐는데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와줘야 돼. 당연히 여러분들 blind는 앞에 나오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그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된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blind는 뭐예요? 그렇죠. 보호로 사용된 거야. 우리
complement. C로 써줘야 되는 거고. 그치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써줘도 문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야. 맞죠? 전혀 문제 없죠? He became blind. 그는 눈이 멀게 됐다.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쌤이 아까 보호로 나와준 거 얘기했었잖아. 이 blind가 여러분들 보호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어에 대한 부정 설명이니까 그가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가 어떤 상태가 된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야. 이것만으로 문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는 after the accident. 이게 또 뒤에 나왔네요. 뭐야? after가 뭐뭐 후에고 accident,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고 후에 눈이 안 보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와준 거죠. 그러면 이게 없어도 괜찮죠. 왜 그런 거야? 수식어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요? M을 정답으로 써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가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꾸며주는 말로 얘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그 사고 후에 그가 눈이 안 보이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가 주어가 되겠죠. read, 읽으신대요. 동사죠. 뭘 읽으시는데? newspaper, 신문을 읽으시는 거죠. 당연히 목적어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써도 사실 문장 되거든요. My father reads a newspaper.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신다. 문장 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every morning까지 붙였거든.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는데 언제 읽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동사 꾸며주고 있잖아, 여러분들. 수식해주는 어구예요.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신문을 읽으시는데 언제 신문을 읽으시는지 동사 꾸며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수식어구로 보면 되겠고 됐나요? 자, 우리 스텝 2에 우리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남아있는 문제 6번, 7번, 8번까지만 풀면 오늘 수업 시간 마무리됩니다. 우리 문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요. 좀만 더 힘내자. 자, 6번 같은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keep이라는 동사의 쓰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봐봐. This blanket. blanket이 담요죠. 이 담요가 당연히 주어예요. 그 다음에 keeps. 동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친구도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keep이라는 동사가요. 자, 지금 얘가 목적어고요. 당연히 미로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그러면 keep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지하다 의미예요. 목적어를 warm,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keep이 목적어 나와가지고 warm, 따뜻한 형용사잖아요, 여러분들. 뭐뭐한, 뭐뭐스러운, 뭐뭐해 또는 니은 마치를 끝나면서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 주는 말 형용사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잖아. 따뜻한 형용사거든요. keep 나와주고 목적어 나와주고 형용사 나와줄 때는 그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담요가요, 나를 어떤 상태로?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야.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담요 자체가 아니야. 담요가 물론 따뜻하니까 나를 따뜻하게 해주겠지만 어쨌든 이 문장에서는 이 담요가 나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나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나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야. 웜은 그럼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keep이 여러분들 목적어 나와주고 형용사 나와줄 때는 그 목적어 다음에 뒤에 나오는 형용사가 목적어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질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목적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우리가 보호라고 보는 거고요. keep이 이런 식의 또 문장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거. 자, 이게 사실 또 우리가 문장 형식으로 따지게 되면 5형식에 해당이 되는 문장 구조인데요. 우리가 또 5형식 공부할 때 자세하게 보게 될 거고 어쨌든 keep이 나왔으니까 keep 나와주고 목적어 나와주고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올 때는 그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 결국 형용사한 상태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격 보호. 우리 보호에 해당되는 말로 보는 거예요. 이 담요는 나를 따뜻하게 유지해준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봐봐. The computer. 그 컴퓨터. 그리고 under desk가 붙었네. 여러분들 이게요. 어떤 교재에서는 그냥 the computer under desk. 이거를 그냥 통째로 그냥 주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조금 더 세분화시켜갖고 분석을 하자면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나오는 the computer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 없어도 되거든요. The computer isn't working. 이것만으로 문장 돼요. 그 컴퓨터가 isn't working. 여러분들 work가요. 일하다는 의미잖아. 근데 기계 같은 것이 앞에 주어로 나와주게 되면 작동하다라는 의미를 사용 가능해요. 그럼 적어드릴게요. work가 자 일하다는 의미 외에도
작동하다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isn't working이니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가? 그 컴퓨터가.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여러분들? 없어도 되는 말인데 결국 그렇죠. 수식 어구로 들어가 준 거야. 어디 있는 컴퓨터예요? 책상 위의 컴퓨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앞에 나오는 the 컴퓨터 꾸며주고 있잖아요. 컴퓨터인데 어디 있는 컴퓨터? 그렇죠. 책상 위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식해주는 어구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modifier, M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당연히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 8번 문제인데요. Her mother bought her this dress last winter. 자, her mother가 당연히 오늘 주어가 되겠죠. 그녀의 어머니가 bought, buy의 과거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요. 샀다 라고 해석한 친구들 어쨌든 동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샀다 라고 보면 그녀를 산 거야? 좀 이상해지죠. 사람을 사고 말도 안 돼. 너무 끔찍한 인문이에요. 더군다나 her 다음에 this dress, 이 드레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뭐야? buy라는 동사가 물론 뭐뭐를 사다 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지만 또 목적어 두 개 채워줘갖고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또 이거 사형식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buy라는 동사가 뭔가를 사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고 아까도 나왔었죠 여러분들. 물론 동사는 달랐지만 이렇게 동사 뒤에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나와 줄 때는요 여러분들 그래요. 결국 뭐뭐에게 뭐뭐를 둘 다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동사 뒤에 뭐뭐에게 뭐뭐 이런 식의 해석되는 부분이 나와줄 때는요. 이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여러분들 O로 정답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녀의 어머니가 사주셨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이 드레스를 사주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써줘도 문장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얘는 last winter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셨는데 언제 사주셨는지 시간의 정보를 덧붙여주면서 동사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사주셨는데 언제? 지난 겨울에. 언제? 지난 겨울에.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장소라든지 또는 이유라든지 또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덧붙여주는 거 다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그렇죠. modifier. 우리 M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됐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이 드레스를 사주셨다. 언제 사주신 거예요? 지난 겨울에. 이런 식의 문장 구조로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스텝 2에 우리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공해준 덕분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장의 5형식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5형식을 다 공부하면 이거 머리 아파. 일단 먼저 다음 시간은 1형식부터 3형식까지의 문장 구조 간단하게 개념, 예문과 함께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물론 1형식, 2형식, 3형식 다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또 시험 문제 나와주는 거 진짜 중요한 거 또 쌤이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시간 쌤과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 풀었던 내용이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헷갈렸거나 틀렸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념과 함께 문제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만남도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세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